요즘 반도체 뉴스를 보면 정부가 수십조를 투자했다, 클러스터 승인이 났다, 이제 공장만 돌리면 된다 이런 말들 많이 보입니다만 현실은 정반대죠. D램 생산은 여전히 타이트하고 HBM은 없어서 못쓰고 낸드는 공급이 늘 것 같으면서도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보려 하는데요. 왜 반도체 팹은 지금 당장 투자해도 바로 생산이 안 되는가? 그리고 이 구조가 최근 D램 낸드 쇼티지, 한국 업체들의 투자 전략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은 건물 짓고 장비 넣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인 팹은 좀 다른데요. 전력은 중소도시 하나 수준, 물은 하루 수만 톤에 달하는 것이 필요하면서도 정전이 나서는 안 되면 진동도 없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공정으로 만드는 반도체의 최첨단 제조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팹을 짓는다는 건 건물 하나를 짓는 게 아니라 도시 하나를 새로 만드는 일에 가까운데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용인 클러스터는 정부 승인 이후 이제 끝났다 라는 분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력망이 가장 큰 병목이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용인 클러스터 전체를 제대로 돌리기 위한 전력만 약 15GW에 달하는데 클러스터가 완공되는 2030년까지 겨우 3GW를 확보한다는 계획밖에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15GW는 원자력 발전소가 여러 기가 있어야만 충당이 가능한 어마무시한 전력 요구량입니다. 그런데 발전소보다도 더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송전망, 변전소, 배전망인데요. 쉽게 말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있다고 해도 그 전기를 용인에 있는 팹들에 공급해주기 위해 연결하는 통로 역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거죠.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이 모든 게 동시에 잘 맞아 떨어져야 발전소에서 팹으로 전력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도로를 깔면서 지하에 전력망을 같이 묻는 굉장히 이례적인 방식까지 등장한 것이죠.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반도체 생산 능력이 곧 전력 인프라 완공 속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장 다 지었으면 이제 24시간 불가동해서 쏙쏙 생산하면 끝이겠구만. 그런데 여러분, empty shell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shell은 말 그대로 팹 건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팹 건물이 아직은 생산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아닌 텅텅 빈 상태라는 것이죠. 즉 건물이 건설된 상태에서 클린룸이 있지만 장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한 번에 이런 장비 저런 설비를 싹 다 넣는 것이 기본적으로 너무 위험하고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프라만 먼저 구축한 뒤 일부 라인 장비를 투입한 후 수율 안정화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게 되면 이후 복제, 확장을 거치면서 하나의 팹 안에서 점차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형태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용인 클러스터 역시도 처음부터 4개 팹을 풀로 돌리는 구조가 아니기에 지금 당장 뭔가 건물이 지어진다고 해서 수많은 반도체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장비 그냥 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냥 사서 돌리면 되는 설비가 아닌 게 문제인 거죠. 가장 유명한 노광 장비는 주문부터 설치까지 12개월에서 18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SML과 같은 세계에서 EUV 하이엔의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생산 대수 자체가 제한적이라 원하는 시점에 설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장비가 와도 바로 쓸 수 없다는 점인데요. 흔히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압력, 가스, 앞뒤 공정 조건이 모든 게 맞아야 구동이 가능한데 그래서 같은 장비를 사서 써도 어떤 회사는 수율 30%, 어떤 회사는 80%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나 장비 사서 설치하고 반도체를 손쉽게 만들 수 있었다면 현재 중국의 반도체 투자와 기술 발전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빨랐을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장비와 설비, 매뉴얼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시스템과 공정에 따른 최적화의 시간이 걸리고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최근 메모리 쇼티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데이터 센터용 서버는 과거 CPU 중심의 서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CPU용 서버 D램은 물론 GPU 옆 HBM, 이제 루빈 CPX와 같은 트랜스포머의 프리필 대신하는 GDDR 구조 도입부터 네트워크 스토리지 메모리까지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메모리 수요들이 등장한 것이죠. 특히 HBM은 기본적으로 D램 다이를 최근에는
16개까지 쌓아 올리고 DSV라는 기술을 통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처럼 1000개가 넘는 통로를 뚫는 과정 때문에 기존 단일 다이의 D램 대비해서 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HBM의 비중이 커질수록 범용 서버 D램 라인은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HBM은 공정 시간이 길고 검사, 후공정까지 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엔비디아는 단순히 GPU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GPU 한 장이 늘어나면 HBM 서버 D램, LPDDR, GDDR이 같이 움직입니다. AI 서버, 추론 서버, 워크스테이션까지 메모리를 전방위로 말아들이는 구조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HBM만 부족한 게 아니라 메모리 전반이 동시에 타이트해진 상태가 된 것이죠. 이렇게 미친 듯한 D램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대표 메모리 기업들이 팹을 추가로 바쁘게 짓지 않는 건 사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코로나 전후 한국 메모리 업체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GCP, 오라클과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의 서버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D램의 장기 계약이 다수 체결되곤 했는데요. 그런데 예상보다 수요가 급감하면서 고객사 재고가 폭증하고 심지어 고객사들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물량을 축소하게 되어 2020년 전의 메모리 초호황 사이클은 2022년, 23년이 되어 순식간에 다운턴이 되어버리죠. 이 경험 때문에 지금 투자가 미온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게 업계평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작정 증산을 안 하겠다는 전략이라기보다는 HBM과 서버 중심의 DDR 등 고부가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램프업을 한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단순히 팹을 빠르게 만들어 메모리 과점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꾸준히 확보해 가면서 투자 역시 점진적으로 펼쳐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D램과 낸드 플래시뿐만이 아니라 로직 반도체와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 등 다양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불과 작년 초만 하더라도 불황에 빠진 파운드리 때문에 팹의 일부를 D램으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던 것을 보면 하나의 팹에서 메모리 파운드리 테스트 등 여러 역할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전환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D램 안에서도 서버용 D램과 모바일 PC용 D램의 라인 구분에서도 수요 변동을 팹 구조에서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 것이죠. SK 하이닉스는 방향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메모리 중심이면서 특히 HBM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인 클러스터도 단계적 팹 확장, 전력 수율 확인 후에 다음 단계로 간다는 것인데요. 특히 미국 투자는 대규모 양산보다는 패키징 후공정 R&D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죠. HBM은 이제 어디서 만들었냐 보다 어디서 완성하느냐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반도체 병목은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투자를 안 하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D램은 HBM, LPDDR, GDDR로 동시에 몰리고 낸드 플래시는 고단화가 되면서 발목을 잡고 팹은 전력과 수율이 병목이고 과거에 과잉 투자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미쳤다면서 말리던 사람들을 뿌리치고 반도체가 21세기를 개척할 산업의 쌀이라는 어마무시한 통찰력을 밀어붙인 고 이건희 회장님의 추진력과 회생이 불가하다며 폭탄을 끌어안는다고 비판을 받다가 AI 시대 중추의 선봉장이 된 최태원 회장님까지 그리고 오늘날의 이러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다양한 소부장 기업과 학계 곳곳에서 날밤을 새며 피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당신들을 응원하며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어마무시하게 성장하고 있을 때 SK 하이닉스 성과급처럼 더욱더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면서 더 이상 자조적으로 대우 못 받는 엔지니어 연구원 개발 인력이 아닌 가만히 있어도 우수한 인력들이 알아서 모여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안될공학 에로였습니다.